반갑습니다. 강사들의 미래 한국강사방송 아침마당 김인식입니다. 정말 매주 또 매일 그냥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틀어보고 또 보고 구독, 좋아요 신청해 주신 우리 강사님들 분명히 미래가 있으실 거예요. 좋은 미래. 한국강사방송 아침마당 노노에게 길을 묻다 최정엽 대표님, 이번에도 단골 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제 노노를 통해서 리더의 9가지 덕목 또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노노 그 이상의 삶을 우리가 찾고 알게 된 것 같아서 참 기쁨이 좀 큽니다. 사실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게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노노하고 우리 삶,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디로 가는가, 뭐 나는 지금 뭐 어디에 있지, 나는 여기는 어디, 막 이런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 사실 요즘 하루가 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여지야를 계속 외치다 보면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외쳤는데 아직 답이 안 나와서 인생의 기준이 뭐냐, 이런 거를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이 좋을까요? 네. 오늘은 그러면 그 기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노에 보면 이제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이런 어구가 있습니다. 지자요수, 인자요산. 여기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근데 실제로 노노 어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자동, 인자정, 지자락, 인자수, 이렇게 됩니다. 항상 뒤에가 꼭 뭐가 더 있어요. 네. 6개 문장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 지자요수, 인자요산, 여기까지 많이 알잖아요. 저는 근데 이 어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기준점을 잡지 못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이 두 어구는요, 우리 인생에 정말 커다란 기준을 세워주는 어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지자요수,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요산,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지자동, 지자는 활동적이고, 인자정, 인자는 정적이다, 조용하다. 지자락, 여기서 이제 락으로 읽습니다. 지자락, 지자는 즐겁고, 인자수, 목숨 숫자죠. 인자는 오래 산다. 근데 이렇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혹시 들리세요? 아니 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즐겁고 길게 살려면 이게 지와인이 좀 혼돈스럽기도 하고, 아니 뭐 많이 알면 진짜 즐거울지. 근데 이 의미가 사실 초기에는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되게 헷갈렸는데, 자 이제 두 번째 해석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지자는 왜 물을 좋아할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지자라는 것은 뭐 지혜로운 사람, 혹은 지식을 좀 쉽게 말씀드려서 뭐 책 읽기를 좋아한다거나 지혜를 탐닉하는 사람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자는 왜 물을 좋아한다고 했을까? 그럼 물이라는 특성이 동적이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지식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요즘에도 하루에 수천 권의 책들이 새롭게 나오잖아요. 지식은 계속 물처럼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배운 거는 구버전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공부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늘 이렇게 물처럼 동적인 그런 어찌 보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을 자꾸 접하고 이 책에 나온 좋은 것들을 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이제 이 발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인생이 좀 즐겁다는 거죠. 삶이라는 게. 열심히 배우면 즐거움이 오는구나.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자라고 했는데, 인자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저희가 요약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어질다는 게 어찌 보면 애매하잖아요. 어질다는 게 뭐예요? 어질다는 게? 제가 어질 인자를 쓰는 김인식입니다. 그렇군요. 어질다는 게 크게 노노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사랑의 자,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때 느끼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게 어진 마음이고, 또 하나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부자는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상사는 부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이 어진 마음이다. 그래서 인자는요, 인자요산, 인자는 저 뒤에 있는 저 큰 산처럼 움직임이
이 물처럼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것은 마치 저 산처럼 그렇게 듬직하고 지켜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정적이라는 거죠. 진짜 인자정. 누군가가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잖아요. 용서하는 마음이 또 인자의 마음 중에 하나인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누구 마음이 편해질까요? 용서 받는 사람 마음이 편해질까요? 용서해 주는 사람 마음이 편해질까요? 사실 그 한다는 사람의 마음이 또 그렇죠. 깊이 있게. 자, 그렇게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해주는 그 사람 자체가 마음도 편해지고 그게 결국은 또 오래 살 수도 있다. 마음도 편하니까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좀 마음에 안 드시죠?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고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세 번째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 좋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보통 일반 직장인 생활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직장 생활을 한 30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직장 생활의 전반전은 지자로서의 삶을 살고요. 직장 생활의 후반전은 인자로서의 삶을 살아보는 기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으면은 막 이렇게 지자처럼 활동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공부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요. 활동적으로 생활하면은 직장 생활의 초반전이 재밌잖아요. 즐거울 낙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신입사원이라고 들어간 분들이 이렇게 뒷짐이나 지고 아, 나는 인자야, 나 마음이 풍족한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면 회사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생활의 후반전으로 가서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경영진이 되면은 마음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마음으로 바꿔요? 인자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죠. 부하사원이 뭔가 좀 잘못했을 때 너무 그렇게 옛날엔 사실 잿더리 던지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사무실에서. 좀 맞았어요. 맞으셨죠. 근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고참이 되고 임원이 된 사람이 레포트 써갖고 오면 레포트에 틀린 글자나 고치는데 신경 쓰고 자각구 왼쪽 얼마큼 떨어졌나 센치지.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자 뭐예요? 부하사원이 좀 잘못하더라도 나도 너 정도 쓸 때는 그랬다. 충분히. 그래서 그 사람들을 호통칠 게 아니라 뭔가 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도와주고 이해를 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런 마음이 더 필요하다. 왜? 임원이 되면은요, 일의 퍼포먼스는 뭐로 나는 거냐면 혼자 잘해서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팀을 잘 끌고 나가서 해야지 그게 잘 되는 거지. 혼자서만 막 잘한다고 그래서 성과가 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조직원들의 퍼포먼스가 본인의 퍼포먼스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 관련해서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움직이는 게 뭐예요? 그게 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사실은. 제가 어질인자를 쓰면서도 이렇게 오늘 이 논어를 만나면서 또 이 최정엽 소장님을 통해서 우리 조상님들께서 어질인자를 어떻게 쓰라 그러는지 이제 오늘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조직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제가 신입사원들하고 한 20년 정도를 같이 이렇게 있어 봤을 때 신입사원인데 들어와서 자기가 본부장인지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가끔 한두 명.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시작인 우리의 부족함에서는 무조건 배우고 노력해야 된다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명령이 딱 이렇게 떨어진 것 같고 인생에. 또 하나는 이제 인자로서 하는 부분들이 본인이 본부장 아니라 이렇게 이사급으로 올라갔는데 아직도 자기가 대리인 줄 알고 행동하는 리더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도 그분들도 이 논어를 좀 읽어서 인생에 대한 그런 사항들, 오늘 사실은 그 인생의 기준 이런 것들처럼 어찌 보면 리더의 기준 또는 뭐 삶의 기준, 직장 생활의 기준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느끼는 그런 사항들을 뭐 깊이 있게 다 가르쳐 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내용들은 이제 논어에서 길을 묻다 최정엽 대표님의 별도 특강을 모셔가지고 들어야죠. 요 유튜브에서 전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전화에 얼마든지 뭐 걸으셔서 러브콜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물론
한국 강사 방송 구독 좋아요 항상 필요합니다. 한국 강사 방송 이 아침마당의 순서는 어쩌면 공영방송에서 하는 아침마당보다도 더 깊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을 계속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기준 오늘 그 문장을 한번 함께 이렇게 마무리 문장으로 읽고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을 짧게 이렇게 쫙 해주시면서 우리 대표님께서 마무리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자, 오늘의 논어 문장은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자동, 인자정, 지자락, 인자수 이렇게 6문장이었는데요. 지자와 인자에 관련된 뭐 정의를 포함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 볼까 이런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어구를 우리 인생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정말 10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인생 전반 50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지자로서 찾아보고 활동적으로 이 삶을 살고요. 그다음에 인생 후반전 우리 가정에서도 어른이 되고 사회에서도 어른이 돼서 이 어떤 어른으로서의 마음, 인자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최재엽 소장님, 최재엽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우리 아침마당에서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그 논어의 기술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